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잠실 FM 의원의 전승엽 원장이고요. 네, 저는 대구 FM 의원의 이응찬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4시의 주제로는 가정의학과 주제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제목은 저희는 이제 살 빠지는 운동, 안 빠지는 운동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저희가 이 FM 의원이 다이어트 좀 비만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고, 좀 관리를 해드리고 또 운동도 좀 말씀을 드리는 병원이어서 오늘은 이 주제로 좀 잡아봤고요. 실제로 임찬 원장님도 바디 프로필 사진 네. 네, 있으시죠? 뒤에 아마 공개해 주실 거죠? 네. 일단 네, 오늘 하는 걸로 일단 되어 있고요. 네, 저는 일단 운동에 대해서도 환자분들한테 일단 많이 이야기도 하는 편이라서 진료실에서 네, 예. 오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을 할 때 저희가 뭐 식사, 뭐 약에서 대해서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운동도 정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저희 또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로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순서가요. 네. 먼저는 이제 비만 진료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료를 하는 가이드도 있는 거고,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고, 유산소, 요 네 가지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유산소가 나은지, 근력 운동이 나은지,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진료실에서. 네, 많이 하죠. 네. 네. 그리고 낮이랑 밤은 언제가 좋은지, 그리고 또 이제 공복이 나은지, 식후가 나은지,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이제 비만 클리닉 오시는 분들은 또 성향이 조금 갈리긴 하는데 이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운동만으로 살 뺄 수 있는지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네. 요거 원장님, 이응찬 원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일단은 성인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린애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일단 성인 비만 환자에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운동량과 운동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저희 일단 비만 진료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비만 학회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운동이라는 거는 저희가 항상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다 있죠. 근데 유산소 운동 기준으로 일단은 보게 되면 주에서 한 150분 이상. 그래서 150분이라는 수치 자체는 주 5일만 보더라도 하루에 30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운동 자체가 거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중강도 이상의 운동은 또 뒤에서도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그 운동과 함께 이제 근육 운동, 저항 운동이라 하죠. 이게 같이 대근육 운동을 이용해서 주에 2, 3일 정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체중 감량 위해서는 요렇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뭐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저기 걷기, 달리기 요런 거겠죠? 네, 예. 그렇죠. 걷기, 달리기, 뭐 요즘에 아주 많이 하는 러닝이라든지, 네. 그러고 뭐 어떻게 보면 수영도 유산소 운동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저항 운동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근력 운동. 네. 뭔가 들거나 역기, 아령, 헬스장에서 혹은 PT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게 저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력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들어 올리는 행위 혹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 올라가는 행위, 뭐 그런 거는 중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고, 대근육군은 뭔가요? 말씀하시는 거 딱 보면 저희가 큰 대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엉덩이 근육, 예를 들어서 엉덩이 근육도 있고 햄스트링, 그리고 상부 쪽에서 보면 네. 가슴, 우리가 펙토럴리스라고 하는 그 가슴 흉곽 운동하고 그리고 델토이드, 삼각근, 네. 이런 큰 운동에 할 수 있는 근육군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하체 근육이 그래도 사람 몸에서는 가장 큰 편이어서 저는 하체를 생각을 하면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2두 3두보다는 그냥 하체 운동을 하는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는 뭐 스쿼트 혹은 계단 오르기가 저는 가장 좋은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 2, 3일 실시하면서 그 시간이 이제 최소한 150분 그러면은 5일 한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주 3일 한다 그러면은 50분. 네, 또 하면은 뭐 30분에서 50분 정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맞춰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료 지침에 있는 기준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는 요 운동 강도요. 요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얼마나 더 세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강도를 나누게 되면 저강도,
중강도, 그리고 보통 일단 고강도 이렇게 내용을 따지긴 하는데요.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어디가 중강도가 되고 어디가 고강도가 되고 이런 게 있기는 한데요. 여기 저희가 비만 진료 지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운동 강도와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에서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일치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강도 이상에서 운동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체지방 감소가 더 컸다. 그리고 고강도로 가면 갈수록 더 컸다는 게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 맞게 그리고 개인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동을 맞춰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인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굳이 어렵게 구분해 놓자면은 뭐 이런 표인 건데, 맞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심박수네요. 운동 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여기 방법이 이 방법도 있고 이제 뒤쪽에도 하나의 또 방법이 나오긴 할 건데요. 심박도를 이용해서 인제 어느 정도의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를 나누기도 합니다. 방법이 일단 여기 저희가 내용을 보시면 하트레이트 맥스라고 해서 심박도의 계산 공식이 있기는 있어요. 인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심박도 수가 조금 줄어들긴 한데 이걸 다 알기는 힘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는 숨이 좀 차는 네. 정도가 중강도가 네. 되겠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걷기도 좋고요. 파워워킹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게 슬슬 걸어서 만약에 심박수가 안 올라가면은 꽝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뭐 좀 올라가도 뭐 저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100 미만이고 그러면은 꽝이니까 어느 정도 좀 빨리 걸어서 말씀하신 대로 숨이 좀 차면서 옆 사람이랑 약간 뭐 같이 걷는 데 있어서 대화하기가 좀 힘들 정도다. 그럼 그 정도면은 운동 강도가 좀 있는 겁니다. 한 중강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평균 안정 심박수가 60에서 90 이거든요. 그러면은 100 정도 되면은 약간 올라간 거고 한 120 정도 되면은 더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워치 같은 것도 좀 이제 발달이 그렇죠. 돼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 걷기나 뭐 달리기 하셨을 때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거 파악해 보시면은 막 중강도인지 고강도인지 좀 파악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저강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네.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 자각도도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아니요. 그렇게 또 네. 어렵다는 거는 아닌 것 그런가요? 같고요. 네네. 네네. 운동 자각도가 아까 저희가 봤던 심박수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운동 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뒷장을 한 번 더 네. 보여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여기 강도를 저희가 6에서 20까지 강도를 표현을 해 놨고요. 이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도가 높다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운동 자각도랑 아까 전 심박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긴 있어요. 여기 척도라는 숫자에서 보통은 10을 곱하게 되면 맥박수 정도가 보통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중강도 정도로 하면 심박수 한 100에서 130회 정도라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든 정도에 따라서 강도를 따지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음. 심박을 측정을 할 수 없을 때는 요런 자각도에다가 10을 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 시간에 따른 차이는 뭔가요? 여기 또 인제 저희 비만 진료 지침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요. 환자분들이 인제 그러니까 저희 진료실에서 항상 여쭤보는 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나는 주 1 회만 운동을 한다." 아니면 "주 2회 한다." 아니면 "1회 하면 어느 정도 하세요? 어느 정도 힘들게 하세요?" 여쭤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지침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 150분, 150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체중 감소 유도를 위해서는 주 150분 정도의 운동을 하라는 내용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더 체중을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조금 더 하라. 그러니까 주에 한 225분에서 420분까지. 그리고 이거를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 200분에서 300분 정도 또 권장을 하도록 합니다. 네. 체중 감소랑 체중 재중과 방지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 좀 달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 150분이고 그거를 5일이나 일주일 기준으로 나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좀 뭐 당연히 오래 할수록 좋겠죠. 꾸준히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것도 환자분들하고 이야기도 저희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침 내용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 살이 너무 안 빠진다. 체중이 너무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1주 운동했는데 왜 안 빠지지? 2주 했는데 왜 안 빠지지? 초반에 운동을 그렇게 운동만 해서는 다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식이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운동을 단 여기 내용으로 보게 되면 4주 미만의 운동은 운동 효과가 미미하다고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체중이 이제 감량하기 위해서는 4달 정도 16주 이상의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유지를 좀 하는 게 운동 감량 체중 감량에서는 더 좋은 거다. 그 지속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주 이상이 될 경우 체중 감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뭐 이것도 신기하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원리를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음. 우리 다른 뭐 식단, 운동, 뭐 약물 뭐 여러 가지를 뭐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가면 갈수록 체중은 더뎌지잖아요. 빠지는 그렇죠. 게. 예. 그래서 뭐 이때 되면은 드라마틱한 감량은 아니더라도 약간 유지로 가거나 아니면 재증가 방지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장기간의 지속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100kg인 고도 비만 이 환자분도 많이 오시고 상대적으로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는 분도 좀 꽤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나한테 저분은 10kg가 빠졌는데 나는 왜 10kg가 안 빠지냐." 퍼센트적인 부분으로 보통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아까 전승엽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20주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뺄 거는 다 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빠졌기 때문에 더 내가 원하는 몸무게까지 더 빼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다. 감소의 정도가 더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 기간이고요. 네. 요게 이제 그럼 결론이네요. 네. 비만 진료 지침에 의한 결론이고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보면은 크게 보면 당연히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 그러고 인제 유연성 운동, 그러고 이게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될 때는 무조건적으로 인제 근력 운동만 하지는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 그러고 전의 운동, 후의 운동도 다 하게 되는 거고요. 유산소 운동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주에 150분 정도는 해라. 그러고 또는 고강도 이상을 최소한도로 일 주일에 75분 정도는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인제 근력 운동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근육 운동을 위주로 그러고 작은 운동도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주 2회 이상 해 주면 더 낫다는 말이고 유연성에 있는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스트레칭 같은 종류죠. 그리고 또 같이 해 주면 더 좋겠다는 말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성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식 생활이 일단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 전반에 걸쳐 가지고 쪼끔씩 더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쵸. 그 시간 내서 운동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거 정말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이시면은 하루에 진짜 한 2,000 보도 안 걷고 이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예. 꽤 많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고게 또 체중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일부러 좀 신경을 써서 뭐 출퇴근할 때 조금 더 걷는다든지 해서 뭐 한 30분 추가하면은 한 5,000보 맞출 수 있을 거고요. 따로 시간 내 가지고 산책까지 한다 그러면은 한 10,000보 채우는 거 뭐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좌식 생활을 안 해야 된다. 요것도 중요한 결론이고요. 지금까지 질문이 조금 쌓여 있어서 또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게 좀 해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질문 띄워 주시면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안 좋네요. 흐리네요. 외출 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실내에서 하는 질문 아까도 하나 더 있었어요. 실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요새 그 뭐 홈트도 진짜 많이 하시던데. 유튜브 틀어 놓고 네. 많죠. 예, 땅크 부부 이런 거 보시면서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실내에서 추천하실 만한 운동 있으실까요? 특별히 저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 스쿼트도 되게 괜찮고요. 스쿼트가 제일 그 대근육 운동에서도 제일 괜찮은데 무릎에 무리 없는 한에서는 스쿼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발목 운동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찾아보면 진짜 많은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래 진료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중간에 쉴 때는 항상 스쿼트는 합니다. 그 중간에 진료실에서요? 환자분 네. 없을 때요. 없을 때. 환자분 없을 때 네. 하죠. 몇 번 반복하려고 하시나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안 하는데. 네. 저는 추천드리는 거 다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 드리는 말씀이어서요. 계단 오르기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그쵸. 혹시 저희 아파트에 많이 사시니까
이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고. 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퇴근길에 어떻게 그거 10층 걸어 올라가냐." 근데 저는 퇴근길에 하시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집에서 쉴 때 오늘 같은 좀 이따 저희 방송 그럼 끝나면은 5 시쯤에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다가 뭔가 성취감을 갖고 네. 싶으시면은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내려갈 땐 당연히 엘리베이터 타시면 되고요. 내려가서 오늘은 10층 한 번에 못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5층 한 번 쉬었다가 또 2번에 나눠서 올라오고 다음에는 7층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계산을 하기도 쉽고요. 성취감이 있는 운동이 계단 오르기라고 생각을 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생활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저는 계단 오르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한 개씩 올라가는 거는 각도가 안 나온대요. 맞아요. 예. 그 하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2칸씩 올라가야 이렇게 90도의 각도가 나와서 어느 정도 대근 근육 운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저도 헬스장에 가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보통 하게 되죠. 그러니까 러닝머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항상 말하는 트레드밀이죠. 트레드밀, 그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트레드밀을 하긴 하는데, 그걸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되면 무릎 각도가 맞지가 않아요. 무릎 각도를 어느 정도 맞춰 주려고 하면 2계단은 조금, 근데 하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어서 네. 그거는 좀 조심은 하시면서 상황에 하셔야 될 것 맞춰서 같아요. 그래서 하셔야죠. 예. 속도를 너무 올리는 거는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각도는 원장님 말씀대로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맞아요. 천국의 계단 이런 거 잘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헬스장에 그런 거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비치를 하는 걸로 봐서 계단 오르기에 대한 좀 인식도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헬스장 가면 유산소 운동할 때는 대체적으로 트레드밀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또 어떤 거예요? 뭐 다이어트 관련된 거 질문 많이 주셔도 됩니다. 체중 안 줄어도 근육량이 늘어나면 건강해지는 건 맞나요? 그래도 체중이 안 빠지면 실패인가요? 요거는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중이 안 줄어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방법이 될 수가 있으려나요? 만약에 뭐 체지방이 계속 내려가면서 근육량이 좀 올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체중이 안 빠지면 실패인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법이나 그 기간에 대해서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도 그중에 하나이긴 하는데,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조금 길게 해 보시면 체중이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 그러고 분명히 운동만으로는 되는 게 한계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식사의 패턴이나 식사의 종류가 정말 잘 맞고 있나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먹는 것만 줄이면 살이 빠지나요? 별로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거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많이 먹어요 하면서 진료실 오시는 분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캐치 못하는 걸 좀 저희가 캐치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뭐 약을 쓰고 필요하면은 식습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저희 영양사도 있는 병원이어서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운동과 식사의 비율, 다이어트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진료실에 설명하시나요, 원장님? 저 같은 경우도 좀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먹는 양이나 먹는 음식의 종류나에 따라서 먼저 체중을 빼고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하죠. 네. 네. 저는 거의 9대 1에 가깝게 식사를 훨씬 강조를 합니다. 네. 운동 당연히 좋긴 한데, 만약에 많이 과체중이시면은 초기에 좀 부상 위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말 고도 비만이셔서 2-30kg 빼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10kg, 15kg 빠질 때까지는 운동을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걷기 위주로 조금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움직임이 너무 좋다면 스트레칭 위주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다이어트 하면은 운동을 먼저 떠올리는 게 참 그 식사를 바꾸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저희도 당연히 감안을 하고요. 너무 나의 식습관은 일종의 자기의 정체성과 같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를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운동을 먼저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방법론적으로는 체중 5kg, 10kg 빼는 데는 운동보다는 압도적으로 식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우선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네. 이게 별로 안 먹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제3자 입장에서 진짜 어느 정도 안 먹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동하면은 식욕이 올라가잖아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좀 꽤 있죠.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식욕 억제제 많이 쓰시잖아요, 원장님. 그러니까 요즘에야 GLP-1 제제가 워낙 많으니 뭐 마운자로니 뭐 위고비니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그전에 저희가 썼던 펜터민 계열 약도 좀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환자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펜터민 계열이 보통은 저희가 업을 시킨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준다. 그런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동하면 식욕이 보통 강도가 높으면 식욕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너무 해요. 힘들면은. 너무 예, 힘들면. 예. 그 약의 효과랑 네. 거의 비슷하지 네. 않겠나? 근데 저는 또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동하면 근육 운동하면 엄청 허기질 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상성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사를 좀 더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 같은 경우 운동량이 엄청 나기 때문에 수영 하시던 분들이 수영을 안 하면 이거 살이 엄청 많이 찝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뭐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음. 예. 저도 이제 도움이 되면 같이 해주면 더 네. 많은 시너지 효과가 네. 난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당연히 먹는 부분도 있겠고 운동하는 부분도 있겠고 수면적인 패턴도 있겠고 생활 패턴의 방식도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다 네. 필요는 하지만 지금 운동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그 운동에서는 아까 유산소와 근력과 호흡을 같이 네. 해주면 더 좋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이랑 연결되는 거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육 운동 없이 유산소 운동만 하는데 괜찮나요? 이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유산소와 근력 운동 해서 어떤 게 더 다이어트 혹은 체중 감량에 더 유리한지 의사들 이런 거 연구 많이 하거든요. 뭐 논문들인데 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 로스 살을 빼는 게 목표라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우선 요게 체지방량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나오고요. 또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좀 여러 가지 논문 종합해서 정리하는 그런 논문도 있는데 거기서도 유산소 운동을 이게 아마 가이드라인에 나온 대로네요. 내용도 최소 그렇죠. 150분 네. 이상 중등도 이상으로 하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체중 감량은 조금 더 유산소 쪽으로 말씀드리고 유지나 혹은 나중을 생각하면은 근력 운동도 슬슬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런 최근에도 저기 미국에서 나온 연구도 있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동만으로 봤을 때 이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비교를 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논문이나 이 메타 분석의 내용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컨센서스가 있죠.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는 기보다는 본인에 맞는 운동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력 운동 몇 개월 이상 해야 대사량이 좀 올라갈까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기준이 있을까요, 원장님? 아까 저희가 초반에 했던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근육에 대해서는 환자분이 저희는 진료실에서는 인바디 내용을 좀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바디 내용을 보면서 환자분들이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어요. 개별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우리 말하면 단백질과 이제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리시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뭐 몇 달이 지나야 된다, 이거야 된다. 그렇게 딱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봐서 말씀드리면요. 뺀 체중을 유지할 때는 기초 대사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기초 대사량은 전적으로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근육 많은 사람이 살이 잘 안 찐다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뭐 몇 개월 지나면은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근육은 계속 올리면 좋고요.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것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으면 될지 프로틴 한 컵씩 저녁 안 먹고 대신에 프로틴 한 잔 먹는 거 괜찮을까요? 예. 요거 아까 손바닥만큼 먹는 그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도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시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되나요?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같으면은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2나 아니면 1.6 정도 곱해 가지고 순수 단백질을 좀 섭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kg인 사람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한 60 순수 단백질 한 60g 이상을 좀 먹으라고 이야기는 하죠. 예를 들면 환자분들이 근데 이게 순수 단백질의 용량을 계산하기가 매우 힘드신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여기 음식에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찾아봐야 된다 하는 건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 손바닥 하나로 보통은 외래에서 진료할 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단백질 어른 성인의 손바닥에 해당하는 음식이 단백질 20g이라고 보통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면 계란 같으면은 뭐 일반적인 사이즈의 계란 같으면 한 어른 손으로 잡으면 한 3개 정도? 3개 정도 딱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계란 3개에 대한 흰자가 단백질 보통 20g이라고 보통 잡고요. 그리고 고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아니면 물고기 뭐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살코기 위주로 되는 것들은 이 손바닥 같으면 거의 1인분입니다. 1인분 같은 경우는 한 20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참치 같은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캔 참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른 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 계산 보통 19g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20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드시는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도 보통은 어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컵 용량은 단백질 한 20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잴 수 있는 것들은 거의 20g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밑에 질문에도 보면 "프로테인 한 잔 정도를 저녁으로 먹으면 안 될까요?" 프로테인 한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용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대용식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죠. 거기에 g이 보통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다 20g 짜리가 많아서. 그래서 그걸 따져 가지고 본인 몸에 맞는 용량을 맞춰 주시면 될 것 같고 근육량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는 쪼끔의 더 프로테인을 드셔도 될 것 같은데 하루 한 번 정도의 프로테인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거나 하는 거는 좋지는 않죠. 뭐 저도 진료실에서 요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자분들 생각보다 단백질 많이 안 먹습니다. 예. 다이어트 하려면은 식사량을 줄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가시려고 하고 정말 안 먹고 하면은 거의 뭐 하루 종일 약간 탄수화물 혹은 약간의 당류로 연명을 하면은 살은 잘 빠질 수 있으나 그게 거의 근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요가 좀 심할 수 있고 뭔가 길게 봐서는 음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식습관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식사 잘하셔라. 단백질 반찬, 고기 반찬 드시려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프로틴 쉐이크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체중당 1.2g이나 1.5g 먹어야 되면은 여자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80-90g 먹어야 되는 건데 태부족이에요. 몇 끼 고기 반찬도 먹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드셔야 근손실 없이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녁을 그러면은 다 먹고 프로틴까지 먹어야 되느냐 물어보시면은 그거는 체중 감량을 어느 정도 더 원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저녁 대용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근손실 없이 일단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목표라 그러면은 식사도 하고 프로틴 정도 추가하는 것도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내용도 또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네. 1일 1식 하는 거랑 1일 2식 소식하는 것이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요? 네. 원장님. 네. 요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게 1일 1식이 본인 기준인 경우가 많아서 좀 식사 이외 거를 잘 카운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서 체중이 안 찌면 모르겠는데 체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일부러 좀 나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일 1식이 아니라 점심 저녁을 일부러 나누는 게 전략이 될 수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만일에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환자분이 그 질문을 주셨던 게 1일 1식 진짜 단순하게 1일 1식만 하는 거라 하시면 저는 1일 1식보다는 1일 2식을 소식하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는 게 아무리 이걸 1일 1식 하다 보면 좀 한 번 먹게 되면 좀 폭식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저는 1일 그 2번으로 나눠서 소식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더 돌아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결론부터 제시를 했는데 낮, 밤 언제 운동할까가 있었는데
예, 요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제 시간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는 분이 "나는 일 다 하고 나서 저녁에 밖에 시간이 안 된다."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인제 저녁에 일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는 아침이나 새벽밖에 운동할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디가 더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더 효율적일까요?라고 인제 진료 시간에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원장님께서 슬라이드를 먼저 좀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자기한테 맞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제일 낫다는 게 되죠. 이렇게 여러 논문들을 일단은 보기는 봤어요. 여기 지금 저희 슬라이드에 띄워 놓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논문에서는 인제 아침 운동이 저녁 운동보다는 인제 체중 감소나 에너지 지출에 더 유리하다는 일관된 결론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낫다는 그런 게 나오지가 않은 연구죠. 네. 예. 그래서 이것보다는 인제 "꾸준히 해라."라는 게 이 결론이 되는 거고 다음 슬라이드도 네. 한번 주시면 이 논문에 대해서는 보면은 아침 운동한 사람들이 저녁 운동한 사람들보다는 뭐 허리 둘레라든지 상완 두께라든지 이런 거에 더 감소를 보인다. 요전의 슬라이드랑 논문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고 네 그 뒤에 내용도 보면 아침 운동이 인제 체지방 감소에는 더 낫다고 하는 것도 있고 심혈관 쪽에서 더 기능을 한다는 거는 저녁 운동이 유리할 수도 있다. 논문마다 좀 다 다른 네. 내용이 좀 그래서 있더라고요. 결론은 본인이 가장 꾸준히 할 수 있는 음. 시간대가 원장님은 언제 하시나요? 저는 진료 마치고 네. 저녁 시간에 합니다. 보통 6시 반 에서 네. 7시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고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네.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 네.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공복에 운동하기 너무 힘들기도 네. 하죠.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네. 단백질 쉐이크를 운동하기 전 한 30분 전에 일단은 먹고 시작을 하고요. 요즘에 시중에 나온 단백질 음료를 보게 되면 단백질 잘 보시면 유청이랑 이제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보통 거의 다 섞여져 있어요. 카제인 성분이 조금 약간 고형 물질이고 유청이 약간 맑은 물질이긴 한데 유청 단백질 좀 비싸긴 하죠. 소화도 잘 되고 카제인이 고형으로 인제 약간 더 찐득하게 돼 있어서 쪼끔 더 포만감을 좀 오래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입맛에 맞는 거를 한 개 딱 골라서 좀 포만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인제 단백질을 한 개 먹고 운동을 합니다. 네. 저는 아침에 합니다. 저는 뭐 들어갔을 때는 뭐 역류해 가지고 좀 세게 운동을 못 하는 편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결론은 없고 오히려 그냥 일단은 꾸준하게 하는 게 시간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뒤에 이게 있어요. 그죠? 공복 운동, 음. 식후 운동이 있고 이거 역시 요건 보시면은 공복 첫 번째에서는 공복 유산소 운동이 식후보다 더 지방 산화가 쪼끔 더 유의하게 높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다라는 연구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요거 역시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러니까 밥을 먹고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뭐 식사하고 나서는 운동 못 하겠다 그러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너무 늦게 운동하시는 거는 추천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지는 않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늦게까지 일하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새벽 1 시다. 그때 돼서 "운동은 그 시간밖에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하면 잠 오는 것도 체중 감량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수면에 대한 질도 분명히 중요하긴 네. 해서 너무 늦게 운동하시는 거는 좀 네.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하자면은 뭐 새벽에 그렇게 운동할 것이냐 잠잘 것이냐 하면은 저는 잠을 택하겠어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잠 잘 자면 살 잘 빠집니다. 맞아요. 잠을 계속 좀 못 주무시거나 근무 때문에 너무 짧게 주무셔야 하는 분들이 체중이 좀 야금야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뭐 더 깊게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다 증명이 돼 있는 것이어서 이게 체중 관점에서 쪼끔 강박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밤 늦게 잠을 줄여가면서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체중 입장에서 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 얘기도 잘 해 주셨네요. 이게 저희가 인제 체중 감량을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여러 도움을 많이 드리는 병원이기도 하긴 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인제 식사적인 부분 그러고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운동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하고요. 네. 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이제 좀 도발적 질문이네요. 운동이 체중 감량에 정말 기여할까?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부분 다이어트 하면은 운동을 제일 먼저 떠올리시긴 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유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식생활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식사는 일종의 쾌락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호식품을 줄이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 기호식품이 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단 거, 뭐 누군가에게는 과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질 텐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워버리려고 운동을 하시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운동은 사실 칼로리 태우는 걸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예. 우리가 한 30분 러닝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칼로리가 줄까요, 원장님? 운동에 또 이제 30분 러닝도 당연히 운동의 강도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러닝 말고 아까 마운틴 클라임 같은 걸 하게 되면 30분 하게 되면 한 300kcal 정도, 네. 200-300kcal 정도 네. 되니까 과자 하나 먹으면 없어집니다. 네. 과자 하나. 30분 달려도 한 300-400kcal이라 그러면 피자 한 조각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칼로리 이론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그냥 다이어트 전체적으로 봐도 좋지는 않아요. 그냥 태워버린다 보다는 저는 조금 더 근력 만드는 운동 그리고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접근을 하긴 합니다. 원장님은 운동을 혹시 왜 하시나요? 아,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좀 다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맛있는 걸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이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면은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양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티에이징 목적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솔직하신 운동을 것 하죠.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예, 맞는 말이고요. 근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양을 많게 네. 되면 무조건 더 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저희가 또 감량을 좀 직접 해보고 한 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게 아마 바프 사진이에요, 원장님. 아, 그죠? 네. 좀 네. 부끄럽긴 하지만 이거 일단은 네. 올려놨습니다. 올해 틀어놔도 되나요? 조금만. 네. 21년도 아이고 이제 스타트 하셨고 아마 감량도 많이 하신 적이 있고 바프도 2번 찍으셨어요? 3번 찍으셨어요? 2번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저게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제가 40에 시작을 했었어요. 40에 시작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인턴 레전트를 보통 거치니까 나이가 지나고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게 되니까 약간 성인병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혈압이나 아니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족력도 좀 있기는 있어서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이 당시는 위고비나 이제 마운자로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보통 했었고, 첫 번째 찍었던 것들은 일단 순수하게 안 먹고 뺀 거예요. 안 먹고 약간 운동만 좀 추가를 했었는 건데, 근데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호르몬 밸런스라든지 그런 게 많이 안 좋아지죠. 그 뒤로 좀 느꼈던 거는 어느 정도 잘 먹고 운동을 같이 하자고 해서 2번째 거를 좀 찍었고요. 지금도 좀 이렇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네. 유지를 하시는 그래프도 여기 있네요. 최근에 아마 인바디 계속 하시는 거죠? 네.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한데 이게 개원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개원을 해서 인제 체중이 어떻게 줄어드냐, 이게 근육량이 어떻게 되나 한 번씩 확인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음식도 잘 못 먹고 개원해서 그런지 못 먹고 하다가 운동은 그래도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보니까 식사량이 일단 줄게 되니까 근육량이 같이 좀 줄 수밖에 없었었어요. 근데 체지방량 자체도 좀 줄었고요. 근데 다시 보면은 좀 이제 먹는 걸 좀 챙겨 보다 보니까 다시 증가는 됐죠. 증가는 되다가 최근에 걸 내용을 보면 저는 환자분한테 이게 인바디 그래프긴 해요. 인바디 그래프긴 한데 당연히 체중이 감소가 될 때는 근육량이 유지나 아니면 좀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항상 가는 목표는 체지방량이 많이 줄어들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인데 제일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게 근육 1kg 올리기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저도 원래 목표를 잡았는데 그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이 운동이 얼마만큼 힘든 줄 아니까 음. 환자분들한테도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고 네.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한 5년 전쯤에 바프를 한번 찍었었고, 근데 그때 저기 중간 60kg 정도로 저도 내려갔었는데, 많이 복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이제 복근을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사람은 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래야 되는 보여지는 직업이면 모르겠는데, 저도 체중이 좀 많이 올라왔고, 저도 러닝 좋아하고 근력 운동도 한 주 3회 정도 하는데요. 원장님 러닝 좋아하시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이제 저희 러닝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러닝 붐도 있고 그전에는 다 순수하게 이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러닝머신 뛰고 이렇게 했었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화도 하나 또 사면서 인제 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러닝을 하다 보면 이게 운동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인터벌 러닝이나 이런 것도 요즘에 꽤 많죠. 그러니까 걷기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늘려가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러닝은 원장님은 하시나요? 저는 네. 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는 노력은 합니다. 요즘에 추워서 네. 일단은 최대한 나가려고는 하지만 날씨 좀 괜찮으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러닝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요새 정말 열풍이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시드니 호주에 갔을 때 그 근처를 연세 있으신 분들이 뛰고 있다는 거 되게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아. 국내에선 볼 수 없는 거였는데, 요새는 그런 게 종종 보여 가지고 이게 뭔가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열풍이 불어서 그냥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그러니까 저 유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저 친구들도 이제 저희 인제 40 대가 다 넘어서 요즘 보면 러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혈압이 올라가더라도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가도 하면서 인제 체중을 좀 감소를 하면서 고혈압도 좀 괜찮아지고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체중에 감량할 때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지는 하면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질문 또 많이 들어왔는데 질문 한번 받아 음. 볼까요? 네. 아이들 청소년 비만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저번 3주 전 저희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좀 방송을 할 건데, 3주 전에는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도 중학생 허가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운동 당연히 학생들 공부하랴 또 학원 학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주는데, 그냥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말에 엄마 아빠랑 등산 가면은 어떨까요? 예. 좀 관계도 좋게 하고 또 좀 바람도 쐬고, 그러니까 주중에 못 하는데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량, 그리고 등산은 또 시간도 30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인제 진료실에서 보면 인제 청소년 비만 애들이 좀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도 비만인 경우도 꽤 있고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5 학년에 키는 160 센치가 넘었는데 100 킬로 정도. 그럴 경우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이들 경우 같은 경우는 진짜 고도 비만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웬만해서는 매일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만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운동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 드리기보다는 뭐 계단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줄넘기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학생이나 청소년이 재밌어 하는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호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재미가 없는 운동은 네. 정말 하기 싫어져요. 어른들도 운동할 때 "아 너무 재미없어. 너무 힘이 들어."라고 하면 하기 싫거든요. 예 쪼끔은 더군다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쪼끔 재미를 느끼시는 운동 그 개인적으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해 주는 건 좋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근육 근손실 없이 운동만으로 살을 빼는 법. 음. 지방은 빠지면서 벌크업을 잘 되게 하는 방법.
그걸 알면은 참. 잘 어렵죠. 저 내용은 네. 진짜 많이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음. 예. 그 어, 밑에 질문. 네. 기초 대사량이 여자이고 1100kcal인데 하체에만 살이 찌는데 유산소,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만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까요? 굶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제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좀 네. 드려볼까요? 저는 지나가는데 굶기만 하면 절대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1100kcal 정도면 저희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근육이 여자분 같으면 아마 근육량 자체라고 하지만 인바디 내용을 보시면 근골격량입니다. 다 합해서 나오는데요. 한 20kg 언더겠죠? 언더라고 나올 것 같은데 굶어서만 저 근육을 키울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굶지 않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느 정도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하체 찌는 건 사실 체질입니다. 또 빡세, 냉정하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그거를 운동을 그쪽으로 더해가지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뱃살 빼고 싶다고 어머님들 윗몸 일으키기 하시는데 그 관련 없거든요. 뱃살 빼고 싶으면 스쿼트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위로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해도 약 순수 근육이 손실되는 게 한 30% 정도는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근손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최소로 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근력 운동 강조 드리고 단백질 섭취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네, 또 밑에 질문 한번 볼까요? 50분까지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인바디 매주 재보면 체지방 줄고 근육 줄기도 하는데, 병원에서 인바디 자주, 저희 병원 시스템은 매주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언제는 뭐 근육이 줄었네, 뭐 언제는 체지방이 늘었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결과에 집중해야 제대로 감량하는 걸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게 질문 주신 분이 남자인지 네. 여자인지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할 것 같고, 여자분 같으면 이제 생리 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어떤 결과에 제대로 집중해야 되는 거냐 하면, 저는 만일 두 개를 나눠서 본다면, 근육과 이제 우리 체지방 내용으로 보게 되면 체지방 위주로 일단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나중에는 근육이랑 거의 기초대사량, 근육에 따라서 기초대사량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낮게 되면 이제 더 살이 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과 기초대사량을 맞춰보면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도 체지방 위주로 좀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따라 좀 다르기도 할 것 같고요. 네. 밑에는 간헐적 단식 질문이에요. 좀 아침에 공복 제자리도 하시고 요거트 먹고 아주 건강하게 식사하시네요. 그리고 18시간 단식하는데 정체기가 와서 안 내려가신다. 이런 고민들 너무 많으시죠. 예, 더 운동하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예. 키가 어느 정도신지는 몸무 잘 45, 모르겠네요. 체지방률 예. 20. 대충 160cm 조금 넘으실 것 같고, 네. 여자분이실 것 네, 같고요. 43세. 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더 네. 빠지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지방률만으로 보면 원래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 여자분이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운동을 하기엔 기운이 없다. 식사량이 많이 적지는 않나요?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적인 부분에 집착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드시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18시간 단식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극단적으로 좀 안 드시는 건 아닐까. 아마 안에 우리가 단백질의 용량이나 배분을 좀 더 해보는 건 낫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네. 뭐 이미 좀 체중이 좀 낮은 편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싶고요. 예, 16대 8 이런 단식은 저도 찬성을 하고, 또 식사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요. 오히려 이제 몸을 잘 돌보시면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마무리 한번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거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 FM1이 3군데 있습니다. 저는 잠실점이고, 이제 용창 원장님 대구 원장님이시고요. 이제
요런 것들 주제로도 많이 말씀을 진료실에서 드리고요. 또 영양사 선생님, 상담하시는 선생님 한 팀이 돼서 좀 체중 감량 돕는 병원이고요. 그래서 원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라이브는 처음이라서 이런저런 감회도 좀 새롭긴 한데요. 제가 제대로 답변을 해 드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운동에 대해서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서 체중 감량에는 운동만 되지는 않아요. 운동 말고도 인제 식단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생활 패턴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운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드리거나 하면 어떤 운동이든지 본인한테 맞는 걸 좀 꾸준하게 갖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승엽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이가 좀 들어도 60 대 70 대가 되어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안티 에이징 측면에서도 운동을 좀 꾸준하게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육은 연금이죠. 요새 아 근육연금이란 그렇죠. 말도 있고. 예. 젊으신 분도 근육 운동할 줄 알아야 되고 연세가 이제 나이 드실수록 더 근육 빠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 메시지로는 이제 다이어트 시작은 식단이지만 유지는 또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부족하지만 저희 내용 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